질문서 받을 테니까 스스로 고치면서 질문 있으면 말할래. 몇 번이면 답해줄 거야, 앞에서. 사각형의 부피 어떻게 돼? 어? 사각형의 부피. 풀의 부피는 무조건 눈넓이 곱하기 높이에다가 3분의 1 곱하는 거잖아. 무조건 풀은 눈넓이 곱하기 높이. 그래서 3분의 1. 기둥하고 똑같아. 3분의 1 곱하기. 질문해요, 질문. 좀 이따가 자유 스토리 좀 할 거야. 깜짝이야. 화내지 마. 왜 화를 내? 뭐를 물어봐.
못하고 환장을 했어? 23번 됐죠? 38쪽에 23번 모르는 사람은 보세요. 38쪽에 23번 밑면의 반지름 길이의 비가 1대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A라고 잡으면 여기는 3A가 돼요. 그치? 밑면의 반지름이 1대 3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될 거고 높이가 4대 3이면 이게 더 작았네. 높이가 4대 3이에요. 이렇게 높이가 이거 4대 3이니까 3이라고 하면 얘가 3B가 있지. 자, B 부피는 A의 몇 배입니다. 부피가 B의 부피가 A의 몇 배냐고 물어봤으니까 A로 B를 나누는 거지. 부피는 볼륨. 그치? 그래서 A 부피는 밑넓이 A 제곱 파이 반지름 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 지름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 자, B의 부피는 밑넓이 3, 3, 9 A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 3B 분자의 파이 분모의 파이 분자의 A제곱 분모의 A제곱 분자의 B 분모의 B를 없애면 결국 4분의 27배 맞죠? 오케이? 5분 뒤까지 고치시고요. 매번 하는 말이지만 집에서 고쳐와서 채점을 내야 돼요.
할 거예요. 자릿수를 슬 넘어갈 테니까. 자, 풀던 문제 마무리하고 자릿수를 펼쳐 주셔야 합니다. 자릿수리. 저번에 자릿수리 그 활용 몇 줬나 내가? 잘 알려주지만 또 풀어줬지? 자, 일단 뭐 함수보다는 그 마무리가 중요하니까 또 풀어줄게. 일단 또 풀고 넘어가 보자. 자릿수리 지금 우리 연립방정식의 활용이 어려워가지고 많이 안 틀렸어. 자, 아직도 좀 어려운 거 있으면 계속 불러보세요. 그냥 페이지 안 말해도 돼. 107번 넘어가. 107번. 107번. 자릿수를 펼쳐 빨리. 자릿수 빨리 펼치고. 38쪽에 107번. 107번. 아직 따내야 되겠어요. 그 다음 문제. 108번. 손 들어봐. 오케이. 107번 오는데 108번은 있어? 108번 합니다. 또. 47쪽에 104번. 손 들어봐. 104번. 104번. 한 번 더 선택을 하겠다. 이제 두 명이 약간 부족한데. 104번. 오케이. 자, 또 110. 몇 번? 110번. 아, 110번. 110번 선택을. 110번. 애매 지금 애매 두 명을 알았어요. 자, 또 122번. 소수령 아직 안 한다고 그랬는데. 소수령 안 한다고. 이거 소수령 아직 안 한다고 그랬죠? 이거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또 잘했어? 106번 손 들어가요. 106번. 손들어 경침을 빨고. 이거 근데 이거 해주셨는데. 해줬대요. 해줬댄다. 자, 그럼 일단 3개 하고, 3개 합니다. 자, 104번 보십시오. 104번. 104번 보면, 기차가, 이걸 또 물어봤단 말이야? 계속 물어보는 거. 자, 다리를 통과합니다. 다리가 얼마래? 다리가 100만원짜리 다리 500m 통과하는데 30초. 그리고 터널 통과하는데 이런 문제 진짜 많이 푸는데, 그치? 완전히 통과한다는 문제는 너무 많이 풀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완전 기본 문제인데요. 주어지고 딱딱 주어지는 기본 문제고, 속력과 길이를 구하십시오라고 했으니까 문자로, 자, 열차의 길이를 x라고 잡으면 너희 완전히 통과해야 될 때는 어떻게 지나야 된다? 터널 또는 다리 길이에서, 아니 기차 길이를 지나가야 된다라고 했잖아. 자, 거리가 500 플러스 x. 자, 그 속력도 잡아야지. 속력도 물어봤으니까 속력을 미터 퍼 분으로 잡아보자. 그러면 움직인 거리 곱하기 속력은 y. 속력은 뭐가 돼? 걸린 시간. 아니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야지 시간이지. 이게 불편하니까 시간 곱하기 속력은 거리다.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편하지. 시간 곱하기 30초 동안의 속력 y로 움직이니까 500 플러스 x를 달렸어요. 훨씬 쉽잖아. 이게 분수 쓰는 것보다. 마찬가지하죠. 터널을 완전히 지나려면 자기 몸뚱아리 길이만큼 더 지나야 된다라고 했잖아. 이만큼 즉 800 플러스 x만큼을 더 움직여야 된다. 이건 거리야. 속력이 y로 일정하니까 시간 주어졌으니까 시간 곱하기 속력은 거리다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겠지. 시간 곱하기 속력은 거리다 해서 두 개 연립해버리면 될 거 아니야. 두 개 빼버리면 바로 y 나오겠다. 이대로 굳이 정리 안 하고 빼버리면 마이너스 10y는 마이너스 300. 그래서 y 30.
뭐 이렇게 x는 900, 400 가장 기본 문제예요. 그냥 다른 조건 없이 완전히 통과한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움직인 거리만 열차 길이가 더해지는 거지. 자, 완전 기본 문제였어요. 오호. 지금 물어보는 게 계속 강조했던 완전 기본 문제만을 물어보고 있어요. 다른 조건이 안 붙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돌 때와 반대 방향으로 돌 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는구만. 둘이 같은 방향으로 돌 때와 반대 방향으로 돌 때. 자, 같은 방향으로 돌면 어떻게 돼?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 한 명이 한 바퀴를 더 돌아야 된다라고 했지. 그치? 반대 방향으로 돌 때는 둘이 만날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한 바퀴라고 했지. 합이 한 바퀴, 같은 방향은 차이가 한 바퀴면 된다라고 했잖아. 그치? 다시 그림은 안 그릴게. 그렇다면 1km. 자, 1km 호수가 있어. 은지형수 같은 방향으로 돌면 8분 20초. 8분 20초. 반대 방향으로 돌면 5분 뒤에 만납니다. 성적을 구하십시오라고 했어. 그래서 한 사람은 빠른 사람을 x 자 미터로 맞추자. 킬로미터보다는 킬로미터 나왔나? 킬로미터로 맞아. 킬로미터 시간은 분으로 합시다. 분으로. 자, 이게 속도 잡아줍니다. 하나가 x, 하나가 y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분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분으로 바꿔주려면 20초는 3분의 1분이야. 3분의 1분, 3, 8에 24, 3분의 25분 걸렸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치? 자, 이때 뭐 어떻게 푸라고? 같은 방향이면 한 사람이 한 바퀴를 더 많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자, 빠른 사람을 x라고 잡았을 때 움직인 거리는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시간 곱하기 속력 3분의 25 x 이게 빠른 사람이 움직인 거리. 느린 사람이 움직인 거리 똑같은 시간 3분의 25 속력 y니까 3분의 25y 더하면 한 바퀴 이렇게 1000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25로 나눠버릴 수가 있으니까. 즉 미터로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요. 뭐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죠. 3 곱한 다음에 계산하면 불편하다. 1000이 나게. 하여튼 이렇게 돼요. 그럼 반대도 마찬가지인 거야. 5분 동안 움직였잖아. 시간이 주어졌잖아. 속력과 시간을 곱해버리면 움직인 거리가 나오지. 그래서 5분 동안 x로 움직이게 되면 5x만큼 움직이게 되고 느린 사람은 5분 동안 y로 움직이니까 5y가 되는데 두 개 더하면 한 바퀴. 같은 방향으로 돌 때는 빼면 한 바퀴. 반대 방향으로 돌 때는 둘이 더하면 한 바퀴. 오케이? 뭐 다른 조건이 전혀 없어요. 이 문제가. 뭐 답은 초속으로 나왔네. 상관없습니다. 지금 답에서 나오는 단위하고 달라요. 나는 킬로미터 분으로 했는데 답은 초속 미터로 분으로 나왔어요. 초속 미터로. 상관없습니다. 두 개 연습하면 돼요. 3 곱한 다음에 바로 5 곱해가지고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치? 아 잠깐만. 말이 안 되는데 잠깐만요. 말이 안 돼요 지금. 식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잠깐만 문제를 읽어봐야겠다. 108번 1km 뭐? 맞아요 맞아 나와 뭐이? 아 빼면 아는데? 아 빼면 말을 계속 뺀다고 하고 돼 있잖아. 빨리 말을 안 해? 그 말을 계속 뺀다고 차이가 한 바퀴 합이 한 바퀴 이렇게 된다고요. 말해줘. 그치 맞지? 차이가 한 바퀴고요. 같은 방향 돌 때 반대는 더하면 한 바퀴. 잘 나오는 문제인데 그렇게 아주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나올지 모르니까. 다음 문제 110번.
자, 110번. 수도관. 자, 용량이 1000리터래요. 전체를 1000이라고 주어졌는데, 1000이라고 주어졌고요. A 수도관이 있고, B 수도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약간 많이 애매하지만, A를 먼저 20분 사용하고, B를 나중에 24분 사용하면 채울 수 있다라고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에서 채울 수 있는 양을 X라고 잡고 B가 채울 수 있는 1분의 지금 문제가 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분에 채울 수 있는 양을 X 자, 분 단위로 1분에 채울 수 있는 양을 Y라고 했을 때 A를 20분 사용하면 당연히 20X만큼 채워질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B를 24분 사용하면 자 B를 24분 사용했기 때문에 24Y만큼 채워졌을 텐데 이러면은 채워지더라라고 했으니까 전체 1000이 되는 거예요. 그치? A를 20분 그리고 B를 24분 채웠대요. 자 그리고 처음 16분 동안에는 모두 사용했대요. 자 16분 동안에는 A, B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B 수도관 고장나가 10분 동안 A를 썼대요. 10분 동안에 A를 사용했대요. 그랬더니 80리터 부족하게 채워졌대요. 자, 80리터가 부족하게 채워졌습니다. 즉, 920리터를 채운 거겠죠. 자, 920리터를 채웠는데 먼저 A, B를 동시에 사용했단 말이야. A는 1분의 X에 물을 넣고 B는 1분의 Y에 물을 넣기 때문에 1분의 두 개를 다 사용하면 X 플러스 Y를 쓸 거 아니야. 그치? 그게 몇 분? 16분. 그리고 나서 이제 A만 10분 썼기 때문에 10X 이랬더니 920이 채워지더라 라고 했죠. 이게 2번이에요. 정리 좀 해보자. 4, 5, 20, 4, 6, 24, 4, 2, 8, 4, 5, 20이 첫 번째 식이고 16X, 26X 플러스 16Y는 920이어서 14, 2로 나누는데 안 떨어져? 2로 나누면 13X 플러스 28, 16Y는 2, 4, 8, 2, 6, 12 와우 두 개 맞춰야 돼? 그렇다면 여기는 24, 3을 다시 곱해야 되겠구만 3 곱하면 39X 플러스 38, 24 Y는 36, 18, 34, 13 여기는 4를 곱해야죠. 여기 4, 24, 4, 5, 20X 4, 6, 24 Y는 1000 해서 두 개 숫자 이상이 지금 분기가 안 좋아요. 19가 나왔어요. 되겠다. 380이니까. 그래서 X는 20이 되고요. Y는 X 20, 이것이 100, 150, 150, 150, 6분의 150, 6분의 150, 6, 22, 6, 3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Y는 즉 B야. B는 1분의 25를 채울 수 있어. 몇 분 동안에 천을 다 채울 수 있을까요? 라고 했으니까 25분의 1000 계산하면 40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런 문제야. 자, 됐어. 이제 함수 좀 보여줄 거예요. 함수. 오늘은 시즌들이 많이 나갈 생각 못 있어. 나중에 중간고사 끝나고 너희들이 1차함수를 처음 보면 이거 뭐지? 라고 해버리니까 1차함수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가기 위해 자, 그래서 오늘은 145쪽 해봐요. 자, 기본적인 문제부터 채우고 가겠습니다. 145쪽. 정말 기본적인 문제. 자, 저번에 우리가 이제 함수가 뭐냐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함수 뭡니까? 함수가 뭡니까? X 하나에 Y 오직 하나가 대응되는 관계라고 했잖아. 퍽 되지마 에이씨 이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 기억나지? 오케이 자 좋아요. 그렇다면 145번을 가보십시오. 145쪽 함수의 뜻. 자 보자. 우리 했나 이거? 그 반만 15문제까지 15번까지 했어요. 자 16번 함수 1차 함수가 주어지거든요. y는 2x. 자 무엇을 1차 함수라고 부른다라고 했냐면 우변이
식이 1차로 돼 있을 때 x에 대한 식이 1차로 돼 있을 때 우리는 1차 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채워 넣으세요. x에다 마상 집어넣어주면 2x는 마이너스 6 이렇게 채워 넣으라는 얘기 아니야. 집어넣으라는 거죠. x에다 마상 집어넣어주면 얼마나 나오고 x에다 마이너스 2 넣어주면 얼마나 나오고 x에다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얼마나 나오고 이걸 함수 값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쭉 채우세요. 자, 16번에 답을 써주면 이게 되는데 이거 답을 굳이 안 써줘도 답 맞출 수가 있죠. x에 해당하는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에 나오는 y의 값, 함수값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했고요. 자, 17번 문제 빈칸 채워볼까요? y는 2x 플러스 1의 값은 y는 2x 플러스 2x의 값보다 항상 얼마가 커요? 1이 크죠. 따라서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자, 평행이동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자,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차 함수 y는 2x인데 얘는 너희들이 중1 때 정비례 함수에서 배웠던 함수란 말이야. 그치? 원점을 지나가면서 x가 1로 주면 2. 자, 이런 식으로 2로 주면 4.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 자, 정비 말고 우리 저번에 배웠잖아. 1차 함수에서 이 x 앞에 곱해진 놈을 뭐라고 불러? 얼마나 직선이? 기울, 그렇지.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 기울기라고 부른다고. 기울기가 얼마야? 2짜리잖아. 자, 저번에 말했죠. 기울기가 1이면 몇 도야? x축에 대해서? 45도를 이룬다고 했어. 기울기가 1이면. 왜? x 변화량을 보면 y 변화량이 기울기인데 x 변화량과 y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움직이는데 x가 한 칸 움직여지는데 y가 한 칸 움직여져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 구조란 말이야. 그래서 기울기가 2면 45도야. 근데 기울기가 2면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야. 45도보다. 그래서 대충 그림을 그리면 이런 형태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이 된단 말이야. 얘를 가지고 우리는 y는 2x라고 불러. 근데 y는 2x 플러스 1은 어떻게 그려지느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자,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2x에서 나오는 y 값보다 하나씩 더 크기 때문에 2가 나와야 되는 게 3이 나오고 4가 나오는 부분에서 5가 나오고 그래서 위로 한 칸이 쭉 올라가더라는 얘기야. 이게 이걸 가지고 평행이동이라고 얘기하는 평행이동. 이 모습이 바뀌지 않으면서 그대로 위로 한 칸씩 올라가더라. 근데 위로 올라갔다. 이 축은 무슨 축이야? y축이죠. 이 축은 무슨 축이야? 그래서 y축으로 움직이면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근데 x축으로 움직이면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거든. 그렇다면 얘는 y축의 방향으로 위로 한 칸 올라갔기 때문에 한 칸씩 올라간 그래프가 됩니다. 라고 여기서는 해석하고 있어. 알겠어요? 자, 이런 얘기였고요. 자, 18번. y축의 방향으로 자, 대괄호 안에 있는 수만큼 평행이동하래. y는 x라는 그래프를 자,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5개를 올려버리라는 얘기야. 빼기 5구나. 마이너스 5만큼 함수값을 빼기 5를 하라는 얘기야. 뭐 어떻게 쓰면 되겠어? 그냥 x 나오는 놈이 빼기 5가 되는 거야. 그 모든 값이 5가 작아져 버리니까 자, y는 x라는 그래프 기울기가 1이죠. 45도를 향하고 있는데 얘가 5칸이 쭉 내려가는 거야. 그럼 자, 0,0였던 게 어디로 가버릴까? 5칸 내려가면 마이너스 5로 가겠죠. 마이너스 5를 지나면서 45도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 그래프가 된다고. 그래서 y축의 평행이동은요, 이 숫자를 그대로 뒤에다가 붙여버리면 돼요. 그게 y값을 작아지게 하거나 크게 해주는 거니까 y축으로 평행이동이 됩니다. 그렇다면 19번 문제 보시면 5분의 1만큼 평행이동해라 라고 했잖아. 그대로 뒤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주면 돼요. 그 값만큼 올라가게 된다. 오케이? 자, 뒤에다 5분의 1만 붙여주면 돼요. 더하기 5분의 1만 붙여주면 돼요. 그 수만큼 값이 커지기 때문에 평행이동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프의 X절편과 Y절편 좋아하지. 일단 계속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자, 1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은 어떤 모양이야? 직선이지. 자, Y는 AX 플러스 B라는 녀석의 그림은 직선이야, 직선. 그럼 하나의 직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점이 몇 개 필요할까? 2개 이상.
두 개가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두 개가 필요합니다. 두 점이 있으면 하나의 직선이 딱 만들어진다고. 자, 평면을 만들려면 몇 개 점이 필요할까? 면을 만들려면 네. 세 개가 필요해. 왜? 봐봐. 세 개. 딱 이거 산발이 올려지잖아, 이렇게. 그래서 세 개가 필요한 겁니다. 알겠어? 자, 그렇다면 그래프 한번 그리기를 연습해 볼 텐데, 만약에 y는 EX를 그리라고 했어. 간단한 그래프야. 그럼 나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두 점 찾는 게 제일 쉬워. x에다 0 넣어주면 얼마야? 0 넣어주면 얼마야? 0,가 돼서 0이지. 1 넣어주면 얼마야? 2지. 0,0하고 1,1을 지나면 돼요. 아, 이렇게 이어주면 되는 거야. 이게 그래프 그리는 끝이야. 오케이? 자, 다시 y는 만약에 이제 3x 마이너스 1을 그렸어. 자, x에 0 넣어주면 얼마야? 그럼 0,-1을 지나야 되지? 여기 마이너스 지나야 되지? 또 얼마 넣어주고 싶어, x에다가? 2를 넣어주면 얼마야? 2를 넣어주면 얼마야? 5가 되지? 요 위에 있네. 2,5를 지나니까 2점 찍어! 그리고 뭐 한다? 쭉 이어준다. 그치? 자, 한 번 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 자, x에 얼마 넣어주고 싶어? 일단 0을 가장 기본적으로 집어넣어요. 0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0,1이죠? 이 정도를 지나는 거야. 또 얼마 넣어주고 싶어? 2 곱하기 2, 얼마예요? 0이죠? 자, 2,0입니다. 이 두 개를 쭉 이어지면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건 정말 쉽습니다. 1차 함수에서. 두 점 찾으면 돼요. 그런데 그 두 점 중에서 중요한 점들이 있어요. 바로 내가 지금 계속 찾는 게 Y축과 만나는 점을 계속 찾았죠. 오케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불러주냐면 Y축과 만나는 점을 뭐라고 불러주죠? 그래프에서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뭐라고 부르지? Y절편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Y축과 만나는 부분의 Y값을 Y절편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X축과 만나는 부분의 점을 뭐라고 불러줄까요? 당연히 X절편이라고 부르죠. 자, X절편과 Y절편을 알면 그래프 그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근데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무슨 작업을 해야 돼? Y축과 만나는 점을 구하기 위해서 난 뭘 해야 돼? Y축의 점은 X좌표가 얼마야? 0이지. 그래서 X에 0을 집어넣어주면 Y절편이 나와요. 그래서 X에 0 넣어주면 Y절편 1이 나온다고. 그럼 이제 자, X축 위에 있는 점의 Y좌표는 뭐야? 언제나 0이지. 그래서 X절편 찾을 때는 반대로 Y에다가 0을 집어넣는 거야. X에다가 0 넣어주면 Y절편이 나오고 Y에 0 넣어주면 X절편 나와요. 외워주셔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치? Y축과 만나는 점을 Y절편, X축과 만나는 점을 X절편이라고 그랬다. 그래프 그릴 때 이 X절편, Y절편을 구해가지고 이어주면 쉽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굳이 X절편과 Y절편만 이어줄 필요는 없지만 그게 워낙 중요한 점들입니다. 그래서 20번 보시면 L이라는 그래프가 있잖아요. L이라는 그래프의 Y절편 얼마예요? Y축과 만나는 점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겠죠. L. 자, X축과 만나고 있는 점의 X좌표는 2죠. 그래서 2하고 마이너스 1 적는 거야. 자, X절편, Y절편은 좌표가 아니에요. Y축과 만나는 Y 값을 가지고 우리는 Y절편이라고 불러주고, X축과 만나는 X값 하나만 가지고 X절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Y절편 말할 때 0,1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1이라고 말해주는 거야. 오케이? X에 0 넣었을 때의 Y값. 자, X절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표가 아니에요. Y가 0이었을 때의 X값. 얘를 X절편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21번 보세요. M이라는 그래프가 있죠. X축과 만나는 점이 뭡니까? 마이너스 1이죠. 알겠지? 자, Y축과 만나는 점 뭡니까? 2가 되겠죠. N은 자, X축과 만나는 점은 1, Y축과 만나는 점을 1이 되겠죠. 찾을 수 있죠. 설마 이거 지금 안 그랬다고 모르겠습니다. 해보면 안 돼요. 자, 23번 보세요. 자, 내가 X절편 찾고 싶으면 무엇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반대로 Y에다 0 넣어줍니다. 그럼 Y에 0 넣어주면 X는 뭐예요? 2분의 1이잖아요. 이 정도는 항상 가능하죠? 23번. 그럼 이제 Y절편 찾으려면 뭐에다가 뭘 넣어라?
x에 오더라. 그럼 언제나 요 뒤에는 1차 함수에서 이 뒤에 있는 숫자가 y절편이 됩니다. y절편이 돼요. 언제나 무조건입니다. x에 옮겨주면 상수항만 남기 때문이죠. 자, 24번 보십시다. x절편 y에 옮겨주면 x는 얼마 해야 되겠어요? 이거 암산 안 되나? x에 얼마를 넣어주면 여기 될까요? 6이죠. 6 넣어주면 마사 플러스 3이 되잖아. 그치? 자, 24번에 y절편은 뭡니까? 뒤에 숫자예요. 그냥 상수항을 그냥 y절편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x에 0 넣어주면 되니까. 자, 이제 기울기. 자, x절편 y절편에 대한 얘기가 끝났고요. 자, 기울기를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다시 기울기는 너무 중요합니다. 1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기울기를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a가 x 앞에 곱해진 녀석이 기울기입니다. 저번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기울기가 양수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예요. 그렇지? 기울기가 음수면 떨어져야 돼서 내려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기울기가 0이라면 평편해야 되기 때문에 누워있는 형태의 그래프가 돼요. 근데 기울기가 0이면 1차 함수가 아니겠죠. a가 0이면 x함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1차 함수는 아니야. 자, 그리고 이런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다시 한번 얘기해요. 기울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기울기의 정의가 뭐라고 했지? 기울기의 정의. x의 변화량, 증가한 양분의 y의 변화량을 우리는 기울기라고 불러줍니다. 만약에 어떤 직선이 있다고 치자. 여기가 1,2가 되고요. 여기가 5,4가 된다고 하십시다. 자, 여긴 또 뭐가 되겠느냐? 3,3인데요. 자, 어느 정도로 기울어져 있느냐? 그럼 이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면 이런 정도로 기울어진 그림이 나올 것이고요. 위에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면 이런 정도로 기울어지는 경우가 나오게 되고요. 아래점과 윗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면 이런 정도로 기울어진 정도의 값이 나오는데 이 세 개는 어때요? 전부 다 같죠. 기울어진 정도가 전부 다 같잖아. 그래서 기울기 구할 때는 아무거나 너희들 두 점을 잡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구합니다. 만약에 이 점과 이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가는데 x가 얼마만큼 변했느냐? 얼마 변했어요? x 1에서 3이 됐으니까 2가 변했죠. 그치? y가 얼마만큼 변했을까? 2에서 3으로 변했으니까 1이 변했죠. 그럼 변화량은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이렇게 되겠지. 만약에 이 점과 이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겠다. 그럼 여기서 x가 변하는 건 이만큼 변했고 y가 변하는 건 이만큼 변했어. x값 1이 5가 됐기 때문에 플러스 4만큼 변했죠. y값 2가 4만큼 변했기 때문에 플러스 2만큼 변했죠. 그렇다면 x의 변화량은 4고 y의 변화량은 2인데 어차피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편한 두 점을 잡아가지고 x가 얼마만큼 변했고 y가 얼마만큼 변했지 걔를 생각하면 돼요. 굳이 공식을 얘기하자면 자, 두 점이 있어요. x1, y1, x2, y2가 있는데 기울기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뭐 얼마만큼 변했느냐 차이를 얘기한 거잖아. 5에서 2를 빼고 x값에서 빼고 y값을 뺀 거기 때문에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이게 기울기예요. 뭐 뒤에 거에서 한번 해야지. 아니 앞에 거에서 빼도 기울기는 어차피 같아요. 자, 만약에 1에서 5를 빼면 마사분의 2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2인데 같다고. 어느 방향에서 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분자 분모가 같은 방향으로 빼줘야 돼요. x를 여기서 여기로 뺐다면 y도 여기서 여기로 빼야 된다는 얘기지. 같은 방향으로 빼주시면 기울기가 나오겠고, 자, 그렇다면 기울기가 커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간다고 했죠 저번에? 말 그대로 뭐 기울기가 커지면 더 가팔라지겠죠. 가팔라진다라는 얘기는
y축으로의 이 y축으로의 변화량이 더 커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자 기울기가 만약에 얘가 y는 x라고 하자. x y절편 얼마입니까? y는 x. y절편 얼마예요? 0이죠. 숫자 없잖아요. 그래서 0,0을 지나잖아요. x절편도 얼마예요? y가 0일 때 x가 0이잖아요. 무슨 1이에요 갑자기. 그래서 0을 지나잖아요. 자 이게 기울기 1짜리야. 근데 기울기 2짜리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더 가파르게 회전한다고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요. 자 x가 하나 변할 때 주황색은 하나가 변해야 되지만 파란색은 x가 하나 변할 때 두 개가 변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는 어떻게 되느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는 떨어지는데 x가 하나 증가할 때 y는 마이너스 1개가 변해야 돼요. 그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다면 기울기가 얘는 이제 y는 마이너스 x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절대값이 1이면 무조건 45도에 45도. x 변화량 y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라스트 자 분교절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됐어요. y는 기울기 마이너스 2가 돼버렸어. 어때? 더 가파르게 떨어져야 되지.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변해야 되니까. 자 그럼 내 말이 맞는지 보세요. 기울기가 커질수록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해요. 맞아요? 틀려요? 기울기가 커질수록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무조건 맞는 건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냐면 잡아봐. 계속 커지지. 근데 절대로 이 y축을 넘어가면 안 돼요. 왜 그럴까? y축 넘어가는 순간에 기울기가 음수가 돼버려요. 즉 y축이 오른쪽에 있을 때는 기울기가 양수란 말이야. 계속해서 커지는 거지. 기울기가 이 정도가 되면 기울기 한 30 정도가 돼요. x 하나 움직일 때 y 30도 움직이는. 근데 조금만 더 넘어가면 음수가 돼버린다고. 즉,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지만 기울기가 커질 때 y축은 못 넘어가요. y축 전에서 계속 가까워만 지는 거야. 가까워만 지는 거야. 계속 못 지나가. 왜? 기울기 양수고 얘는 기울기가 음수니까요. 알겠지? 이런 개념이 있는데 자 그래서 25번 기울기를 구하십시오 라고 하면 x끼리 빼 2 빼기 0분의 y끼리 빼 0 빼기 마이너스 8 같은 방향으로 그렇지? 뒤에 것도 3 빼기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빼기 3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빼주면 된다라는 거 아주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했어. 2차, 1차는 천천히 개인적인 부분만 할 거예요. 자, 약한 시간 남았거든? 좀 편하게 있어. 갈 준비 딱 하고.